빠르게 북상 중인 11호 태풍 흰남노는 자정 무렵 제주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뒤 내일 아침 6시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미 영향권에 든 제주 전역에 태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와 남해안을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지역엔 내일까지 최대 400에서 6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상의 파도도 거세져 제주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고 12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상륙 시점이 만조 시간대와 가까워짐에 따라 해일 위험도 커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풍으로 인해 제주 공항은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국내에서 출발하는 여객기 36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제주와 부산, 목포항 등에서 거의 모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 등 하늘길과 바닷길이 묶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7시 뉴스입니다. 현재 11호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7시 뉴스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북상 중인 11호 태풍 흰남노의 실시간 이동 상황과 또 각 지역별 대비 현황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흰남노는 오늘 자정 무렵에 제주도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겠고 내일 오전 6시쯤에 경남 남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워낙 세력이 강하다 보니 이미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부터는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을 통해서 태풍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국토 최남단 마라도부터 각 지역의 상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고요. 화면 가득히 포마를 일으킬 정도로 파도가 강력한 모습입니다. CCTV 앞에 물방울이 하루 종일 맺혀서 화면이 정확히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마라도의 상황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부산 수영만의 상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해운대 센텀시티가 보이고 광안대교가 보이는 수영만인데요. 역시 거센 파도가 몰려와서 요트 경기장 객석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파도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현재 출입은 통제된 상태라 인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유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한탄강의 지류인 영평천에 포천시 영평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 7시에는 홍수주의보 기준인 3.5m까지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을 통해서 지역별 상황을 살펴봤고요. 오늘 저녁 정부가 총리 주재로 태풍 상황 점검회의를 여는데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모두 발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흰남노가 북상 속도를 높이며 우리나라에 접근 중입니다. 흰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늘 밤부터 제주도 부근을 지나 내일 이른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신 기상정보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 저지대 사전 대피, 위험지역 방문 자제 등 행동 요령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자체 등 방제 당국의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태풍이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점검이나 필요 작업 등은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도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 남부를 강타하며 하천 급류, 산사태, 침수, 건물 붕괴 등으로 131명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와 해안가의 저지대, 고층 건물 밀집 단지 등의 사전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대본을 중심으로 소방, 경찰, 산림, 군, 지자체 등 재난 대응기관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비상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응급 구조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 정보 제공도 중요합니다. 야간이나 새벽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 문자와 자막 방송 등으로 신속히 위험을 알려드리고 피해 상황과 정부 대응 상황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가스, 철도, 원자력 등 사회기관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규모 정전 등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태풍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태풍 상황 점검 회의에 앞서 한덕수 총리의 모두 발언을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한덕수 총리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와 더불어서 사전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또한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난 정보 제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KBS도 계속해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24시간 특보 방송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귀 기울이시면서 모쪼록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상청을 연결해서 현재 태풍 흰남노의 위력과 예상 진로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우진규 예보분석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 위원님, 현재 태풍 흰남노가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이라고 하던데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현재 구름 영상 보면서 태풍의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남해안 경계 그리고 제주도를 기점으로 이 서귀포에서 약 남쪽으로 180km 떨어진 해역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요. 태풍의 중심 기압은 현재 940헥토파스칼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상 속도가 시속 30km의 목표 속도로 이 북북 동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북이 30도를 지나면서부터 강해지던 세력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약화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태풍이 굉장히 커다란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전후로 해서 제주도 그리고 내일 이른 새벽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경남 해안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경로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시시각각 태풍의 예상 진로를 계속 전달해 드리고는 있는데요. 혹시 그 사이에도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현재 기상청에서 낸 예보 그리고 각종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태풍 경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붉은색 점에서 반짝거리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태풍이 현재 이 보라색 선을 따라 이어진 선은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앞으로의 태풍 경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시차적으로 제주도 이 동쪽을 지나서 우리나라 경남 해안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모델들도 이러한 추세는 비슷하지만 현재 이 점에서 두 번째로 빛나는 점, 여기가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현재 태풍의 위치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태풍이 실황에 비해서 예측에서는 조금 다소 느린 형태에서 예측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출발한 예측 오차가 대략적으로 이 우리나라 경남 해안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폭이 약 30에서 70km 정도 되는 이 다소 적은 양의 그런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로상의 오차는 우리나라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우리나라 서쪽에서 남하하고 있는 이 건조 공기의 강도에 따라서도 조금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보 추세가 이러한 큰 태풍의 강풍 반원 약 400km 좀 넘는 그러한 거대한 규모 속 안에서 매우 미세한 양의 진동 폭우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는 조금 미세하게 변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큰 변동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진로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란 말씀인데요. 일단 당장 오늘 밤 가장 먼저 흰남노를 맞닥뜨리게 될 제주가 걱정입니다. 제주에 미치게 될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자, 현재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제주도 쪽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지역만을 예측한 수치 모델의 차트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단에 보시는 파란색 바가 이 3시간별로 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강수량의 양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매 시간 약 100mm가 넘는 비의 양이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시점 약 오후 18시부터 제가 두 번째로 그려드리는 이 선이 내일 오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오늘 자정 전후까지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강한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누적 강수량이 50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밑에 있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바람기 형태가 있는데 바람의 방향을 보여주고 바람의 강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오늘 자정 전후까지 동풍류가 불어들면서 이 시속 30너트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초속으로 불어들며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특이한 것은 이 바람이 일순간적으로 북풍으로 이렇게 바뀌는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현재 태풍은 남동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반시계 방향 회전을 따라서 태풍이 제주도 동위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동풍이 불어들며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태풍이 제주도의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내일 새벽 정도가 되면 태풍으로부터 불어드는 북서풍이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바람도 약해지고 그에 따라서 비의 강도도 약해지는 것으로 현재 모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는 이 태풍이 남쪽에서부터 제주도의 오른쪽을 향해 북상을 하고 이후에 제주도보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점부터 점차 그 강한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날 것으로 보여 내일 새벽까지는 제주도가 강한 태풍의 영향에서 매우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지역의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요. 제주 지역 상황은 잠시 후에 또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더 전해 듣도록 하고요. 제주 외 다른 지역의 비바람 영향도 좀 상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이 붉은색 영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누적 강수량 분포인데요. 태풍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불어들며 북쪽으로부터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충돌하는 강한 불안정으로 인해 생기는 비구름대 영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약 200mm를 상회하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요.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아니라서 이러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추가적인 불안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태풍의 수반이 된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해안 그리고 남부지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도 내일 오전까지 약 300mm를 상회하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매우 이런 강한 비, 많은 비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체적인 강한 바람의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태풍이 근접해서 지나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초속 3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바람에 대해서도 특히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흰남노가 사실 지난 태풍 매미와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아무래도 해일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해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강한 파도에 의한 피해를 나타내주는 수치 모델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일 폭풍해일이 나타날 것으로 모델에서 예상하는 지역이 이 제주도를 비롯한 동쪽 해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해상을 전역을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파도의 높이가 7m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우리나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이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의 수위가 저절로 높아진 상태에서 강한 태풍에 동반된 바람으로 인해 물 파도가 굉장히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최대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특히나 남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이 큰 파도가 바로 이 저지대 쪽으로 월파를 진행을 시키며 저지대 침수가 굉장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특히나 이 내일 이 폭풍 해일에 의한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예보 분석관 우진규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주를 비롯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한 각 지역을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 자정 무렵 흰남노가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제주를 연결해 봅니다. 자, 문준영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법한포구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풍이 가까이 왔음을 좀 여실히 느껴지게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파도도 거세게 일면서 태풍이 제주를 향해 점차 북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라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 41m의 강풍이 관측되는 등 앞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 경보가 발효된 해상에는 건물 3층 높이인 최대 12m 높이의 파도가 칠 것으로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문 기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강한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제주에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또 내렸지 않습니까? 피해는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는요, 태풍이 오기 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한라산에는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6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또 제주 서부 지역인 고산과 남부 지역인 서귀포, 대정읍에는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정읍에선요, 한 주택 정원에 있는 나무가 집을 덮치거나 동부 지역인 온평에선 보트가 침몰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요. 제주시 외도동에서도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등 오후 4시 기준 77건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는 태풍이 지나가는 내일까지 산지에 600mm 이상, 산지를 제외한 많은 곳은 400mm 이상, 제주도는 100에서 3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폭우와 강풍이 예상돼 있어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인명피해는 없다지만 적지 않은 시설 피해가 났는데 어쨌든 제주는 이제부터가 좀 고비가 되는 시간대일 것 같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비바람은 더 강해지겠죠. 태풍 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도요,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 태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도내 CCTV 14,000여 대를 동원해서 실시간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역대 가장 많은 700여 명의 대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자치경찰단 역시 하천, 범람 등 위험지역의 전 인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 내 대부분 학교는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당국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오늘 밤 10시 이후 심야버스 14개 노선의 운행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제주도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피항했고요. 어제부터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역에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하늘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모든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세고 반경이 넓어서요. 내일도 제주를 잇는 하늘길의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늘길, 바닷길이 일단 모두 끊긴 상태니까 이용객들은 사전에 꼭 상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나저나 현장에서 볼 때 주민들의 대피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앞으로 저녁 8시까지 제주 해안 곳곳이 만조입니다. 벌써부터 파도와 너울이 넘치는 곳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에는 반드시 접근을 삼가셔야겠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해안가와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는 것만큼 아주 위험하진 않다는 점, 안전에 참고해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속보 들어오는 대로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제주 지역 상황 자세히 전해 들었고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전남 남해안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김혜린 기자, 그곳에서도 지금 태풍의 영향이 느껴집니까? 네, 이곳 여수에서도 제주만큼은 아니지만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약했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고요. 또 이따금씩 몸이 밀릴 정도의 강한 바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선박들은 일찌감치 태풍 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 여수 국동항은 고기잡이 어선과 여객선들이 정박한 곳인데요. 오늘은 조업과 운항을 일찌감치 중단하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박됐습니다. 이곳에서만 어선 1000여 척이 피항했고요. 전남 전체로 보면 2만 7천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완도, 여수, 고흥으로 가는 52개 항로, 여객선 83척이 전면 운항 통제됐습니다. 또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서 여객기 20편이 결항됐습니다. 조금 전 코레일은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의 운행을 저녁 8시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호남선과 또 전라선의 경우 내일 새벽부터 광주 송정역과 목포역 구간, 여수 엑스포역과 전주역 구간은 운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곳 역시 교통편들이 모두 발이 묶인 상황이군요. 무엇보다 이제 그쪽이 해안가다 보니까 만조 시각이 겹치면 아무래도 해일이나 침수 피해가 좀 걱정되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수 국동항은 앞선 태풍에서도 이 만조 시간이 겹쳐서 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후 5시였고 또 내일 새벽 5시인데요. 이 때문에 여수 먼바다인 거문도와 이곳 여수 앞바다도 이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새벽 최대 5m가 넘는 폭풍 해일이 예보됐습니다. 목포 역시 오늘 저녁 9시 반이 만조 시간인데 모두 태풍의 영향이 드는 시간대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모쪼록 그쪽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지금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라남도는 주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선 최근 몇 년 사이 광양과 곡성 등에서 이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전라남도가 이 급경사지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과 인접한 곳에 있는 거주자들을 이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순천 800여 명 등 전남 지역에서 약 7,000명 가량을 마을회관 등 임시 대피소로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광양항도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형 선박이 부두와 부딪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두와 거리를 두도록 수출입 선박들을 이항시켰고요. 크레인이나 하역 장비를 굵은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 고박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여수 이순신대교와 돌산대교 등 해상 교량도 강풍 세기에 따라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량 인근에 담당 공무원들이 상주해 있다가 규정된 풍속을 넘어서면 현장에서 곧바로 통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수 인근에 계신 주민들께 가장 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수는 해안가다 보니 이 강풍과 또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가 가장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이곳 여수 국동항을 비롯해서 해안가 인접 주민들과 또 이 해상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는 외출이나 해안도로 이용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호우도 예상되는 만큼 도심 하천 산책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스스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만조 시각과 실시간 제공되는 태풍 정보 잘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내일 오전에 태풍이 상륙하게 될 경남 남해안도 점점 태풍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민 대피 지역과 통제 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 마산항을 연결합니다. 자, 손원혁 기자, 아직까지는 그쪽의 비바람이 그리 강하지는 않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씩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곳 마산항에는 가는 빗줄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잔잔하던 물결도 조금씩 일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바람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남해안 상륙이 임박하면서 해안로 출입 자체를 자제해야 합니다. 주민 대피 명령이나 권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인근 오동동과 북면과 구산면 등 주택 거주자 156명에게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를 포함해 16개 시군에서 주민 2,200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400여 명이 대피를 완료한 것으로 경상남도는 집계했습니다. 밤이 되면 대피 구간이 더 늘 것으로 보여 재난 문자와 방송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대피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산사태 위험 예보 구간도 확대되고 있다면서요. 네, 오후 들어 함안과 창녕에는 산사태 경보가, 함양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주의보는 조금 전인 7시를 기해 경남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100에서 300mm 비가 예상되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 계속해서 태풍특보를 하면서 많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 해안가 일대에는 태풍 매미를 계기로 콘크리트 방제 언덕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높이 2m의 기립식 방조벽도 세워졌습니다. 이번 태풍에 어떤 효과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태풍의 고비가 내일 새벽과 아침일 텐데요. 마산만은 내일 새벽 4시 40분을 전후에 만조가 예상됩니다. 경남 해안가 저지대 주변에 3,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 머무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내일은 경남의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합니다. 도로 통제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산청군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남해대교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삼천포대교와 사천대교는 내일 0시부터 양방향 통제되고 창원 부산 간 지방도 1030호 부산 방향 모든 구간은 내일 새벽 3시 통제됩니다. 거제와 부산 간 거가대로는 평균 풍속이 초속 20m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내일 휴업에 들어갑니다. LG전자와 하나정밀기기를 포함한 창원 국가산단 기업들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내일 오전까지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네, 각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각 기업들도 휴업하고 하여간 철저히 대비는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럴 땐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머무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군요. 네, 시설물 대비도 중요하지만 인명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셔야겠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살피러 나가시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시급한 신고는 119로 신고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하지 않은 신고는 110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된 부산도 점차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안가 고층 건물이 많은 부산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엔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아련의 기자, 비가 꽤 내리는 것 같은데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네, 제가 나와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점차 거세게 불고 있어서 태풍이 가까워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 뒤로 보이는 해안가의 파도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은 내일 7시 안팎인데 조금씩 당겨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40에서 50m까지 이르는 데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2m까지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부산의 만조 시각은 내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시각과 해수면이 높아지는 밀물대가 겹칠 수 있습니다. 해안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월파와 해일 피해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내리진 않고 왔다 그쳤다 하는 것 같은데 내일 오전 새벽이 가장 고비일 것 같아요. 부산은 특히나 해안가에 초고층 건물이 많아서 피해가 클 것 같은데 대피 권고도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 마린시티 등을 비롯해 초고층 빌딩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어 그 피해가 특히 큰데요. 특히 2020년 태풍 마이삭 당시에는 마린시티에 초속 47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태풍 흰남노의 바람에 빌딩풍까지 더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어제부터 주변 지역 상인과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대피 권고를 받은 곳은 해운대구 마린시티, 청사포, 미포, 구덕포 일대입니다. 마린시티는 해강중학교, 미포, 청사포는 동백초등학교, 구덕포는 송종초등학교에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남구와 동구도 산사태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 구역 주변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부산 금정구도 온천천 등 저지대 일대 주민 80여 세대에 주민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마을회관 490여 곳을 임시 주거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부산시 누리집과 120으로 전화를 걸면 부산 지역 대피소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은 대피 권고가 내려진 만큼 각 지역별로 대피 장소를 잘 확인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은 또 해안가에 인접한 항만시설과 원전도 많지 않습니까? 태풍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네, 부산 항만당국도 비상대응기구를 최고 단계인 3단계까지 올렸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무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항만공사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부산 신항과 북항의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부산시도 초속 20m 이상 강풍이 불면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를 포함한 7개 교량의 차량 통행을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도 어젯밤부터 전력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고리 2, 3, 4, 5기의 출력을 기존의 30% 이하로 낮췄습니다. 신고리 1, 2호기는 정상 운전되는데 발전소 내부의 설비 손상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에서 태풍을 앞두고 시민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초고층 빌딩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는 데다 그 사이를 부는 골바람, 이른바 빌딩풍이 특히 위력적입니다. 바람이 불 때는 깨질 것 같은 창문 인근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 외출도 되도록 삼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부산 지역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엔 태풍 흰남노의 길목에 있는 울산 가보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기업체들도 마지막까지 태풍 대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울산 정자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최유지 기자, 네, 그곳 기상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온 이곳 울산 정자항은 날이 저물면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울산 내륙에는 강풍주의보가,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조금 전인 7시부터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까지 울산에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울산은 내일 새벽 4시 22분이 만조 시간인데요. 시간당 50에서 100mm가량의 집중 호우가 더해져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울산도 역시 새벽과 오전 시간이 가장 고비일 것 같은데 이 울산 지역의 기업체들은 태풍 대비를 모두 마쳤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당시 강풍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넘어지는 피해를 봤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건조 마무리 단계인 선박들을 서해로 피항시키고 또 크레 있는 철제 구조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번 태풍도 울산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수출 선적 부두에 있던 생산차 5천여 대를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등 석유화학 업체들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원유선과 제품 운반선의 입항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울산은 도심 침수 피해도 잦았던 지역인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울산은 태풍이 올 때마다 태화강이 범람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현재
태화강 주변의 산책로와 주차장 등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도심 주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태화로 동강병원 앞, 강북로 변영교 하부도로, 산업로 태화강역 3거리, 온산로 두왕 사거리부터 두왕로 구간, 방어진 순환도로 예전보드 앞 교차로, 아산로 현대자동차 선착장 앞 교차로 등 이 침수 우려가 큰 도로와 지하차도들인 만큼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대로 비가 더 내린다면 통제되는 구간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에선 지난 2016년 태풍 차박 때 태화시장 상가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큰 피해를 봤는데요. 상인들은 준비해둔 제수용품을 높은 곳으로 옮기고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마지막까지 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 최 기자가 현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대피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울산 지역의 경우 2016년 태풍 차박 때 그리고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로 도심 지역이 큰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당시 침수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지금이라도 주변 배수로에 덮개가 덮여 있다면 치워주시고 쓰레기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빗물이 잘 빠져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배수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곳도 있죠. 이곳 주민들께서는 모래주머니를 쌓고 차수벽을 설치하셔서 침수 피해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 정자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태풍의 경로상에 있는 또 경북 동해안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이번엔 포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지금 그곳 동해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서 비가 세차게 내리는 중입니다.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상청은 태풍 흰남노가 내일 새벽에서 정오 사이 대구 경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대구와 경주, 포항 등 경북 13개 시군에, 내일 새벽에는 울릉도와 독도,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태풍 예비특보 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등에는 시간당 최대 100mm,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내일은 최대 풍속이 40에서 60m로 특히 강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또 제철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 가동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태풍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포항 제철소 전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서 배수로와 건축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 침수 구역에 주차나 출입을 금지하도록 사전 고지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포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전반적인 지역 태풍 피해 예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곳이 해안가다 보니 이 어민들이 어업 장비를 밧줄로 꽁꽁 묶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이 모래 제방을 쌓는 등 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북 어선과 여객선 3,200여 척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노선도 오늘 오전 9시부터 모두 결항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들도 내일 하루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거나 재량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은 어떤 걸 가장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할지 정리해 주시죠. 네, 과거 2003년 태풍 매미 때 대구 경북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해안가 저지대가 만조 때 높은 해일로 침수가 되면서 이제 피해가 컸습니다. 하천 제방 등이 유실되는 그런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안가 주변이나 이 저지대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네, 조금 더 위로 가서 강원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춘천 공지천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청초 기자, 네, 지금 그곳 강원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하루 종일 강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춘천의 도심을 가르는 하천인데 지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하천 수위가 꽤 높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물살도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바람의 세기와 빗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철원과 화천, 춘천 등 영서 중북부 지역과 속초와 양양, 고성 등 동해안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지만 태풍 앞머리에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원지방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태풍특보는 오늘 밤 자정과 내일 새벽 6시 사이 철원과 화천을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때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람은 물론 강수대가 들어오면서 비바람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바람 세기는 동해안은 초속 30에서 40m,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은 초속 20에서 30m 정도입니다. 바람 세기가 초속 15m만 넘어가도 사람들은 우산을 쓰기도 발걸음을 내딛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강원 지역 가운데 삼척 등 동해안 남부 지역이 태풍 중심부와 가장 가까울 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2003년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컸던 곳 중 하나인데요. 이번 태풍도 위력이 상당할 텐데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네, 강원도는 어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해서 태풍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횡성과 홍천 등 올해 수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해일을 동반한 가능성이 높아 동해안 주요 방파제와 항구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선박 2,500여 척을 안전한 곳에 묶어두도록 안내했습니다. 또 어망 170여 개를 거두고 방파제 64곳의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강원도 내 4개 국립공원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원도 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120여 곳은 내일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또 100여 곳은 원격 수업을, 40여 곳은 단축 수업을 합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 어린이집에 대해선 내일 하루 휴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소양강댐을 제외한 북한강 상류의 댐들은 일제히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공지천에서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장마 때 물난리를 겪었던 북한도 태풍이 북상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남한과 접한 강원도 등에 많은 비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댐을 방류할 경우 미리 알려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권영세 장관 명의로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습니다.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의 환강댐을 방류할 경우 우리 측에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받을지 말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6월 말과 지난달 집중호우 때도 정부의 같은 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고 통보 없이 환강댐 물을 내보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대규모 방류는 우리 측의 피해를 더욱 극심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류 시 우리 측에게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지난 장마 때 평안도와 함경도 등에 큰 수해를 입은 북한은 흰남노 북상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 사설에서 자연의 광란도 대유행병 못지않은 엄중한 도전이라며 농작물과 건설 현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TV에도 연일 태풍 관련 특별 방송을 편성해 시설 점검과 재난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황해도 남부와 강원도 개성시에 많은 비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혀 수위 조절을 위해 환강댐 방류량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임진강 수위 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아직까지는 임진강과 필승교 수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유량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계속해서 보신 것처럼 11호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안전지도로 태풍의 이동 모습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김수영 기자, 태풍의 진행 경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KBS 재난안전지도로 현재 태풍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아침 6시 전후에는 경남 남해안까지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태풍의 진행 방향과 인접한 제주 그리고 경남 남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태풍이 제주도를 통과하기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제주는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제주도는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많은 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바다와 육지 모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일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데 위험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남쪽 서귀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귀포 토산 지구인데요. 이곳은 태풍 발생 시에 파도가 넘어오면 주거지와 상가 시설, 구조물 파손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주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쪽이 제주 올레길 4코스가 지나는 관광 지역인데요. 민가뿐만 아니라 호텔 등 관광지구가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나 관광객분들은 해일과 침수 피해에 대비해서 미리 대피하시고 또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위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도 위쪽인 제주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항 국제여객 터미널 인근에 있는 탑동지구입니다. 이 탑동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파도가 넘어왔을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의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한번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침수 위험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관광, 호텔 등도 모여 있고요. 또 공항 인근이라서 관광객분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기도 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신 태풍 이동 예상 경로를 보면 경남 남해안의 해일 위험이 더 커졌던데 어디가 가장 위험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경남 남해안의 만조 시각과 태풍이 지나가는 시각이 겹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이렇게 동그란 표식들이 떠 있는데 이곳들이 모두 재해 위험 지구입니다. 경남 남해안의 만조는 내일 새벽 4시 50분부터 5시 사이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남해안 지역 중에서 거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지세포 지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지세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 해일 피해와 항만시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바닷가 인근 펜션과 민가들이 밀집돼 있고요. 또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이 침수 취약 지역인데요. 거제시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이 같은 재해 취약 지역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 안전장소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다음은 거제 바로 옆이죠. 통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통영 중에서도 통영 중림지구를 살펴볼 건데요. 이 중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접 지역보다 도로 지반이 낮아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자세히 보면 통영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재석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도 있어서 빠른 대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네, 제주와 또 경남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 내일 새벽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은 또 매우 강한 바람을 몰고 올 텐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지난 2020년 태풍 때 해운대 빌딩의 유리창이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사진은 부산 사하구에서 태풍 마이삭 때 피해가 났던 현장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다가 유리창 파손으로 사망한 사고인데요. 당시 최대 순간 풍속이 36.8m였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면 사람들은 휘청거리면서 걸어가기가 힘든 정도인데 마이삭이 경남에 상륙하기 직전에 바람이 가장 강할 때 피해를 막으려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한 뒤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시설물을 수습하다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2019년 13호 태풍 링링 때 피해 사진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골프 연습장인데 지붕을 고치던 60대가 강풍에 날아온 이 지붕 패널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풍에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피해 사진입니다. 제주시 일도동에서 강풍으로 인해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인근에 주차했던 차들이 크게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담벼락 붕괴 피해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태풍 링링 때 인천에서 발생한 건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3.7m로 강풍이 불었고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 막바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태풍 근접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대비 요령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태풍이 올 것으로 예보됐을 때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셔야 하고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창문에 테이프를 직접 붙이기보다는 창문과 창틀 사이에 우유값과 수건 등을 넣어 고정하고 창틀에 테이프를 붙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 간판과 같은 시설물 점검도 필요한데 이 모든 대비는 태풍이 근접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설물 피해를 막으려다가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한 뒤에는 모든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절대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이번엔 과거 태풍보다 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태풍이 오기 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내일 새벽 1시쯤 태풍이 제주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측된 상황인데요. 이미 제주에는 한라산의 강수량이 600mm를 넘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제주 지역 하천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신익환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외도동의 월대천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 산지 등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곳 월대천의 하천 수위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의 깨끗했던 물은 흙탕물로 변했고요. 거센 물살을 일으키면서 하류 쪽인 바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수위가 위험 수위까지 급상승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 일대에는 경찰이 직접 나와 출입을 통제한 상태입니다. 이곳 월대천은 2007년 태풍 나리 때 이 폭우가 내릴 때마다 피해가 있었던 곳인데요. 2년 전인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때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택과 상가 주민들은 2년 만에 또다시 하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이 월대천 이미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하천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다행스럽게 현재 제주 지역에서 하천이 범람한 곳은 없습니다. 현재 제주시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곳은 두 곳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이 한천과 이 산지천 하류 지역인데요. 이 두 곳 모두 복개 구조물이다 보니까 통수단면 즉 하천의 폭이 좁아 이 하천 범람의 이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한천 하류 지역의 경우 수위가 5m인데 오후 한때 3m까지 수위가 올랐었고요. 산지천 하류의 경우 교량 높이가 2m 50cm인데 1m 50cm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잠시 후인 7시 반 만조 시간대와 겹치면서 이곳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는데요. 제주도는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교량과 인근 도로 140여 곳에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차량 운행이 통제된 곳은 이 제주시 문수천과 한림천, 귀덕천, 금성천, 어음천과 수산천, 고성천, 광령천, 도근천, 이호천, 흘천, 독사천, 산지천 일대 구간입니다. 서귀포시는 동홍동 1세월교와 하요동 효돈 1세월교, 신내리 2세월교, 회수 1세월교, 생목골 제1잠수교, 동양 1세월교 등입니다. 통제된 구간뿐만 아니라 하천 인근을 지나는 주민과 교량을 지나는 차량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월대천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제주 지역 곳곳이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일본 오키나와와 타이완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강풍이 불었고 타이완에서도 6만 가구가 정전되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에 건물 지붕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폭우까지 겹치면서 도로 옆 가로수리,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흰남노가 할큐 구간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4명이 다치고 6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에 토사 수백 톤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양방향 도로 통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大量土石崩落造成苗21线双向道路中断 올해 첫 해상 태풍 경보가 내려졌던 타이완도 태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컸습니다. 타이완 남부 가오슝시에서는 17,0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또 신주현과 신베이시 등 타이완 전역에서 6만 가구가 정전됐다 복구됐습니다. 도심 가로수리 강풍에 부러졌고 도로를 달리던 차가 전복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신주현의 경우 하루 동안 400mm가 넘는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이재민 1,2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상하이와 저장성 등 중국 본토도 태풍 영향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고 항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또 저장성 31만 명, 장수성 2만 6천여 명 등 산사태나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北上到5号下午左右开始转向东北方向。目前这个台风的路径来看呢，最严重的呢集中在上海跟浙江。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타이완을 지나 북상하면서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은 초속 20m 내외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풍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네, 흰남노의 북상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계속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KBS로 여러 제보 영상과 사진을 속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을 강나루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지금 각 지역에서 제보 영상이 속속 도착하고 있죠. 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전까지 사회부 제보석에 앉아 있다가 왔는데요. 네. 특히 태풍이 북상하면서 낮 시간이나 오후 시간대는 제보가 제주도에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부산이나 그 위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청자가 보내온 이 제보 영상을 소개하는 건 현재 상황과 대피 정보 등을 잘 알려드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앞에 이제 영상 화면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시간 반 전쯤이죠. 저녁 6시 20분쯤에 제보된 영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청자 강혜림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건물 위에서 촬영한 걸로 보입니다. 많은 비에 파도가 도로 위로 넘쳤고요. 이 방파제에서 이 도로 위까지 넘어와서 이 수막까지 도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밑에 도로가 보이실 텐데 여기 도로 위에 차량이 지나는데 네. 이 파도가 이 도로 위로 넘치면서 이 차량까지 이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는 이 다소 아슬아슬한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도 제보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예, 이번에도 부산 해운대 제보 영상입니다. 오후 6시쯤 제보된 영상인데요.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세로 화면인데 아래 이렇게 도로가 있고 위에 이제 파도가 넘쳐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이 파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운대 고층 빌딩에서 촬영한 영상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제 차량 운전자분들은 이 제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지금도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물이 들이치는군요. 네,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파도가 넘치면 이 앞에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차량들도 앞에 차량 때문에 이제 큰 연쇄 그렇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가급적이면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외출 자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운대, 부산 영상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어딘가요? 예, 제주도 서귀포시의 제보 영상인데요. 네. 오후 2시 46분쯤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영상입니다.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강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빌라 앞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고 이곳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나무나 시설물 쓰러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하는데 외출 시 주의가 당부되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의 위력을 저희가 뭐 간접적으로 충분히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넘어진 모습까지 보이네요. 정말.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이 서귀동 세영교의 모습인데요. 오후 3시쯤 제보 영상이고요.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다리 위로 높이 치솟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여기 지금 바로 물이 범람하는 거 이렇게 치솟는 네. 모습을 보셨는데요. 세운교 방향이나 인근 가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 다리 통행은 여전히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요 하천과 교량 제보 영상인데요. 역시 제주도입니다. 오후 3시 40분쯤이고요. 서정택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준 영상입니다. 네. 제주시 용담 1동과 용담 2동 사이 하천을 잇는 하천교라는 교량이고요. 평소에는 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비량이 많아지면서 물이 급격히 불어나서 범람 위험이 높다는 제보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요, 2007년 태풍 나리 때 하천물이 범람을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차량이 휩쓸려서 내려가기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하천물이 더 많이 늘어났고 범람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인근에서는 당연히 산책이나 운전 등을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낮 시간대 모습이니까 지금도 하천 수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면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겠군요. 네. 뭐 역시 시청자들께서 곳곳에서 이제 직접 찍어 보내주신 영상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어떻게 제보할 수 있는지도 좀 방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 같은 이 재해 상황에서는 이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이 저희가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제보 영상 접수 방법을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이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 KBS 제보를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 카카오톡 창을 열어서 마치 이렇게 지인들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찍은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영상을 받아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보 영상을 방송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KBS 뉴스 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하신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신 다음 좌상단에 있습니다.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 또 장소, 그리고 당시에 촬영하실 때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제보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주변 상황과 안전을 먼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누차 강조했듯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안전을 확보하시고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강나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잠시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 등등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덕수 총리 주재로 태풍 안녕하세요. 대비 상황 점검 회의가 있었죠. 무엇보다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논의를 주로 하셨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피해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번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난에 있어서 재산적 피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인명피해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열린 총리님 주재의 상황점검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지역별로 입은 피해 현황 그리고 각 단체별로
대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이 실제 닥쳤을 때 각 부처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호 협조 방안 등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 태풍은 지난 집중호우 때보다 더 전국적인 피해가 좀 우려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해안가와 또 도서 지역의 피해가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어떤 대비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요? 예, 이번 태풍은 폭우뿐만 아니라 해일과 강풍이 상당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안가와 도서 지역의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운항 중인 선박을 전부 정박을 시키고 어선들끼리 묶어도 놓고 육상으로 견인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안가라든지 하천변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저희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출 자제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정부가 일찌감치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높일 정도로 이번 태풍의 위력이 아주 강력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 폭우로 인해서 제주 지역에서 한 10여 곳에 침수가 일어났고요. 충북 제천에 도로 사면이 유실되는 그러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침수 사고나 도로 사면 유실 등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지난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도 적지 않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와서 이제 추가 피해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뭐 이재민들이나 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이 재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더 시급하고 좀 절실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된 집중 폭우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이 400세대 약 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해 드리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 제공해 드리고요. 또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생필품, 식료품, 생수 등은 충분히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가용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이분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뭐 지금 예상대로라면 내일 오후쯤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는 보이지만 뭐 그래도 내일 아침 출근이나 또 학교 등교 시간 조정이 꼭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들도 취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아침까지 강풍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이나 등교길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근 시간 조정을 권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도록, 휴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2003년에 무려 131명의 인명 피해를 낸 매미보다도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출근이나 학교 등교길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태풍 피해가 이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 특별히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편하시겠지만 외출을 적극 자제해 주시고 특히 위험 지역, 해안가나
하천변 이런 위험 지역 방문은 절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상 예보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상 징후, 예를 들어서 마당이 침수된다거나 화장실이 역류된다든가 그런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곧바로 안전 지역으로 서슴지 말고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계속해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 KBS는 태풍 흰남노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는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풍으로 인해서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고속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되는데요.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대기실이 텅 비었습니다. 탑승 수속장에는 결항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태풍 걱정에 여행을 취소한 승객도 있습니다. 추석이가 질사도 지내고 이래 겸사겸사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갖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주공항과 전남 무안공항에서는 거센 비바람 때문에 항공편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을 기준으로 전국 14개 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여객기 530여 편 가운데 360편 넘게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내일 지금까지 540여 편 가운데 170편이 넘게 결항이 확정됐는데 앞으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 8시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 KTX 열차 하행선 일부가 구간이 조정되거나 운행이 중단됩니다. SRT 열차도 오늘 밤 9시 30분 수서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열차 2편이 동대구까지만 운행됩니다. 내일까지는 바람과 비의 영향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구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출발 전 코레일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간판과 현수막, 방음벽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고속도로에서 순찰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네, 들으셨지만 항공편과 열차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여객선 운항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항만에서는 혹시 모를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장혁진 기자입니다. 중정비가 어선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강풍에 가라앉은 어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내려오는 물발이 상당히 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전국의 모든 어선의 조업이 금지됐고 항구는 발목 낀 어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식장은 시설물을 촘촘히 고정하는 데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넘어오는 파도와 침수 피해가 걱정입니다. 만조 시간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국 연안 여객선은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여객선 항로 101곳, 158척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인천 강화도 노선 등 비교적 가까운 4개 항로는 오늘 낮까지는 정상 운항했지만 내일은 통제됩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가는 국제 여객선 21개 노선도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전국의 수출입 항만은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고 기름 저장 시설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만 화물의 수출입 차질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입출항 선박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도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적재 단수를 낮추고 또 단단히 고박하는 등. 태풍의 길목인 울산과 경남 거제 일대 조선소는 시험 운전 중인 선박 20여 척을 항구로 돌려보내고 계류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각 항만도 그렇지만 태풍 흰남노의 예상 이동 경로상에는 남부 지역의 공업지대가 위치해 있기도 해서 걱정이 큰데요. 이곳에 밀집해 있는 조선소와 자동차, 정유 공장들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박했던 산업계의 태풍 대비 모습을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여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조선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 몰고 올 강풍에 대비해 아직 건조를 마치지 못한 배들을 서둘러 결박합니다. 수십 미터의 밧줄로 배를 다시 한번 단단히 고정합니다.
건조를 마친 배들은 서해로 옮겼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내일 오전 대부분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선착장은 텅 비었습니다. 해외로 수출할 차량이 있던 자리입니다. 태풍 피해 우려에 5,000대가량을 인근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정유업체들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유조선과 제품 운반선의 입항을 막고 있고 제철소도 재난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통신업체에도 재난상황실이 마련됐습니다. 흰남노의 북상에 이어 이어질 추석 연휴까지 비상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통신시설 피해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24시간 감시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위력의 태풍이 북상할 것이란 소식에 산업계는 대비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재난대응반을 구성하고 주요 산업단지와 에너지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 탓에 전국의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바뀐 일정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시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역 앞에서 운영됐던 임시선별검사소.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천막에 걸린 조명을 거둡니다. 얼마나 걸려요? 철거하는데요? 센터팀 오고 있으니까 1시간 정도? 인천시가 태풍 흰남노에 대비해 임시선별검사소 3곳의 운영을 모레까지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천막 등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은 임시선별검사소의 특성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역시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고 내일은 25곳 모두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밖에도 부산 2곳, 경남 1곳 등 전국 33곳의 임시선별검사소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검사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난문자를 통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데다 방역당국의 홈페이지나 포털 등에서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열이 나가지고 원래 편도염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여기 검색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인터넷이요.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을 파악해 코로나19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원을 찾아 PCR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로 하루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62명, 하루 사망자는 56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으로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엇보다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집에서 강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차를 운행해야 할 때에도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년 전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은 곳곳에서 건물 유리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유리창에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역부족이었는데 헐거워진 창틀이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초속 50m의 강풍에도 멀쩡했던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 사이 실리콘을 제거했더니 초속 40m 바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창틀에 종이를 접어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는 게 유리창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창문에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X자로 붙이는 효과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풍 영향권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집중호우 때 주택 침수를 막으려면 빗물바지 덮개와 주변 쓰레기를 미리 없애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무릎 높이까지 쌓아두는 게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출입문에 40cm 이상 물이 차오르기 전에 대피해야 합니다. 빗길에선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 차례 나누어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차는 특히 감전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만지지 않고 충전 장치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차가 침수됐다면 물이 빠진 뒤에도 주황색 고전압 케이블은 직접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번엔 방제 전문가를 모시고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등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장 의원님, 예. 보통 이제 태풍들이 비나 바람 중에 좀 더 강한 게 있기 마련인데 이번 흰남노는 비바람 모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과거 태풍과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예, 보통 태풍이 비와 바람이 같이 오긴 하지만 좀 더 강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네. 2002년도 우리 잘 아는 태풍 루사 때는 하루에 870m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비가 왔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1년 강수량이 1,400mm가 좀 안 되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하루에 한 3분의 2 정도 온 그런 그러네요. 정도의 그런 태풍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엔 2003년도 매미 때는 네. 순간 초속이 60m, 초속이 60m 정도에서 그때 또 경남 남해안 쪽에서 크레인이 무너지거나 송전탑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오는 흰남노는 950 헥토파스칼이면은 그 당시에 있는 태풍에 있는 기압보다 훨씬 더 저기압이고 네. 반경도 400km가 넘기 때문에 폭풍우와 비와 강풍이 동시에 올 수 있는 가장 그 역대급의 태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바람 피해가 좀 클 걸로 좀 예상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따로 좀 있을까요? 태풍은 보통 이제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오른쪽과 왼쪽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주로 이제 강풍에 의한 피해가 좀 많이 납니다. 오른쪽이 좀 커지는 이유는 태풍이 진로 방향에다가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되는 회전력 때문에 네. 거기에 더 가감이 돼서 그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부산 쪽과 경남 해안 쪽에가 굉장히 태풍의 그 피해가 좀 많이 클 걸로 보고요. 바람 특히 피해요. 예, 바람 네. 피해가 그래서 그쪽은 부착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약한 전신주라든지 특히 공사장 주변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또 바닷물을 쓸어 올리면서 이제 바닷가 쪽에서는 해일 우려도 더 커지는 거겠죠. 예, 이번에 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아침에 새벽 한 4시경쯤이 이제 남해안 쪽의 만조 시간인데 네. 태풍이 부산에 도착하는 정도가 한 6시경 정도 되니까 네. 거의 만조 시간하고 거의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아하. 만조 때는 안 그래도 해수면이 올라오는 데다가 태풍이라고 하는 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수면을 들어올리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강한 바람이 불면 파도까지 치기 때문에 네. 적게는 1, 2m, 많게는 한 8, 9m까지도 충분히 그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국토 최남단 이제 마라도의 상황이 보이는데요. 거의 상황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네, 저 정도면은 아마 초속 한 30m 이상 네. 굉장한 강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속 30m면 뭐 일반 그 정도면 성인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제대로 반듯하게 걸어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정도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저희가 뭐 해운대 대비 상황 이런 것들도 봤는데요. 차수막도 설치되어 있지만 그 위로 물이 들이치는 모습이 잠시 그렇습니다.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도심지의 침수 피해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철저히 좀 대비를 더 해야겠죠. 지난 8월 8일, 9일이 서울에 엄청난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도심지의 침수는 많은 양의 비보다는 순간적으로 오는 그 강도에 의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그런 이번에 8월에 홍수 때의 그런 관계를 보자면 도심지가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데 자기 주변에 배수로 정비가 돼 있는지 좀 꼼꼼히 좀 확인하시고 특히 네. 또 지난번에 그 맨홀 뚜껑에 의해서 사고가 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홀 주변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잘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좀 태풍이 지나갈 때를 좀 기다리는 편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 수영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 뒤로 고층 빌딩들도 좀 보이고요.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시각
제각각으로 조금 더 파고가 높아지고 강하게 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점점 이제 파고가 높아지고 지금은 이제 밀물은 아니지만 네. 이제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0시에 제주도에 오고 내일 아침 6시에는 이제 부산 쪽에 오는데 그 중간쯤이 이제 만조가 되는 시기인데 네. 같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점점 파고가 높아지고 더구나 거기에서 이번 태풍에 의해서 해일성 파고의 현상이 더 많이 가중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해안가 도로들은 지금 완전히 통제가 됐겠습니다만 절대로 근처에 가시는 일은 좀 없으셔야겠어요. 해안도로는 특히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는 그 해일에 대한 월파 문제도 있지만 네. 강풍과 이안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특히 좀 경량급의 차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주 큰 차라고 할지라도 속도를 많이 내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힘에 의해서 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과거 태풍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하천 범람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하거든요. 지금 강풍의 문제가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하천 범람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태풍들에 보면 하천 범람의 경우에 의해서 홍수 피해가 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 재작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하천 같이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큰 대하천보다는 대하천에 들어오는 지류나 소하천에 의해서 범람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하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범람의 위험이 많은데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얼마 전에도 신림동의 반지하가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천이 원류가 돼서 저지대에 침수돼서 이 재해에 취약한 계층에 상당 부분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도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도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고요. 상당히 지반이 물러지면서 산사태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산사태 예방법도 좀 짚어주시면. 예, 산사태는 지금은 이제 비가 많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흙 속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즉 포화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고 포화도가 높아져 있으면은 흙과 흙입자 사이에 있는 공간이 물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면은 대부분은 이 물의 무게에 의해서 더 무게가 가중되고 또 물이라고 하는 게 부력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생기어서 그 무게의 힘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토성류의 형태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단 태풍 시기에뿐만이 아니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 2차 피해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뭐 물기를이라든지 배수로를 좀 잘 정비했는지 살피고 도심지에는 축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대피로를 좀 확보를 하시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길 것에 대한 대비를 감안해서 미리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야 할 것인지 또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또 비상 연락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미리미리 좀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태풍이 다가오면서 비바람이 들이칠 때는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산사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징후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산에서 피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황톤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계곡이 있는 즉 삼각형 모양에 있는 계곡이 있는 부분들에 많이 징후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과거에 그 지역의 개발의 흔적이 있었던 그러니까 뭐 도로가 생겼다든지 펜션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원 집안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이제 절토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정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사방댐 설치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뭐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또 웅웅거리게 소리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태풍에 의해서 이런 산사태 징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뭐 이번 태풍 흰남노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예. 듣고 있거든요. 예. 뭐 저희가 누차 특보나 뭐 정부의 대책도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각 개인별로 또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첫 번째는 일단은 그 태풍이 정말로 한 중간에 올 경우는 한 12시간 오늘 자정부터 시작해서 내일 낮 12시 정도, 그러니까 한 12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는 될 수 있으면 바깥에 나가지만 특히 노약자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혹시 꼭 나가셔야 되는 경우는 길을 걸어갈 때는 그 웅덩이 있는 부분들, 특히 전신주가 가까이 있는 웅덩이 있는 부분들은 전기 감전 사고도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 주시고 차량을 운전을 할 때도 평소보다도 한 30% 이상 저속으로 해야 그 부분들을 견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저지대에 차량이 침수가 되면 빨리 차량을 버리고 먼저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태풍 관련 상황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요.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오늘 새로운 당헌을 의결하고 그에 맞춰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새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은 이르면 모레 발표됩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전국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흘 전 상임 전국위가 만든 원안 그대로입니다.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명시하는 등 비대위 전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국위 의결 2시간 뒤 이번엔 상임 전국위가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사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당 내부 문제로 국정 운영에 계속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집권 여당이 어디 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비대위원들도 일괄 사퇴하는 등 새 체제를 위해 길을 터줬습니다. 1차 비대위 해체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엔 당대표 권한대행이 됐는데 최근 2달 새 3번째 직책입니다. 기존의 당헌 당규는 비대위 해산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완전히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괄 사퇴를 하는 수를. 이제 남은 절차는 사실상 비대위 인선뿐.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애초 오늘로 예정했던 새 비대위원장 후보자 발표를 모레쯤으로 미뤘는데 여전히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 후보입니다. 앞서 법적 대응을 통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가처분 맞을 게 두려워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고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고발 사유로 든 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토론회 발언입니다.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공개된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가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거래한 것, 또 컨펌 확인해 준 것, 그리고 5월 20일 이후인 6월 16일 날 위탁까지 맡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임기 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한 사실상 맞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적 의혹을 결코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에 전념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고발, 민주주의 파괴라고 맞섰습니다.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담과 로펌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정치적 의미라고 평가절하했고 이 대표 문자에 전쟁 표현을 두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이건 전쟁이 아니고요. 범죄 수사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신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1,37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원 80전 오른 1,371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환율 급등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5.73포인트 내린 2,403.68에 장을 마쳤습니다. KBS 대구의 연속기획보도 GPS와 리어카 폐지 수집 노동 실태보고서가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KBS 대구 백재민, 김도훈, 박진영 기자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KBS TV 공개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출품작 234편 가운데 최고의 방송 프로그램에 주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심사위원 특별상은 만장일치로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KBS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자 고송혜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일찌감치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자, 서영민 기자, 오늘 한덕수 총리 주재로 태풍 상황 점검회의도 열렸는데요. 정부의 대처 상황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정부는 이번 태풍 흰남노가 과거 태풍 루사나 매미보다도 더 위력이 크고 또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찌감치 어제 오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로 높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해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많은 비를 동원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지하 건물이나 해안가 도로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해 사전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휴교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 중등 학교 휴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는 90% 이상이 휴업이나 단축, 원격 수업 중입니다. 부산은 내일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도 내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모두 휴업이나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풍과 강한 비로 인한 안전 우려 때문에 일괄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위험 지역 방문은 물론 외출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워낙 강한 태풍이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해 상황이 일부 벌써부터 접수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 6시 현재까지 집계된 공식 피해 현황을 보면 잠정적이지만 아직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제주에서 주택 8채와 상가 3동, 차량 1대가 침수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최근에 잦은 비로 인해서 도로 사면이 약화된 걸로 보입니다. 또 부산 남구와 동구를 비롯해 80여 세대 100여 명의 주민에게는 사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통제 구간도 많습니다. 다도해와 무등산, 한라산 등 22개 국립공원의 600여 개 탐방로의 입장이 현재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진도와 제주, 완도 등 72개의 항로 여객선 99척과 항공기 56편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 밖에 둔치와 하상도로 86개소, 소규모 다리 310여 곳과 하천변 490여 곳도 통행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태풍 상륙 전후로 소방 119의 구조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지원 같은 민원 신청은 119가 아니라 정부 민원 콜센터인 110번을 이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태풍 흰남노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주승자 KBS 재난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주승자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네, 일단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이미 몇 차례 연결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안전한 곳에서 일단 전화를 하고 계신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쪽에서 보시는 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영상은 지금 제가 못 보고 있고요. 네. 여기는 경남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일단 영상,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KBS 화면으로 통신원께서 보내주신 현장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경남 뉴스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여기가 경남이라서 네. 그거는 볼 수가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욕지도는 비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태풍 가는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의 비와 바람이었는데 네. 지금은 태풍이 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비와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파도도 엄청 높게 일고 있습니다. 네. 동네 상황은 태풍 상황에 이제는 태풍 때에 비해서 이제는 대비해 갖고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바닷가 외진 곳에 계신 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네. 높은 파도와 강풍에 의해서 집의 파손이라든가 월파에 의한 침수에 대비해 갖고 그분들은 마을 회관으로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다 다행이네요. 욕지 면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네. 옮겨드렸어요. 네. 그리고 혹시 더 많은 이재문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갖고 월량 초등학교 체육관을 준비해 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고 이제 욕지도 섬에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욕지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다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예보된 바로는 이제 바로 그 욕지도 쪽으로 태풍이 상륙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더더욱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행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대피들을 미리미리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이번 태풍이 워낙 강력하다고 지금 예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피는 대피지만 시설물들도 좀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대비가 좀 돼 있는지요? 네. 이번 흰남노가 이제 엄청 강력한 강풍이라든가 폭우가 동반돼 있다고 하고 내일 새벽 아침에 통영 욕지도 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대비해 갖고는 바람에 날리기 쉬운 천막이라든가 소형 집들 그런 것은 강력한 로프하고 큰 돌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이제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고정시키고 모든 것은 나름대로 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상가등이나 일반 가정집 바닷가에 바로 앞에 살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모래주머니를 준비해가지고서는 출입문 앞쪽에 잔뜩 쌓아놓고 해일로 인해서 월파될 경우 바닷물이 집 안에 들어와 침수될 것에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그 태풍 대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신지? 네. 이곳 욕지도는 만조 시간 지금 현재는 내일 아침 4시 51분인데 네. 다행히 바다 수위는 좀 높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샘물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 시간에 혹시 이 폭우가 내린다면은 바닷물 압력에 의해서 개천물이 바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지방과 골목에 이제 하수도가 또 역류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개천 옆에 있는 많은 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침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을 그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갖고 상습적으로 침수에 고통받고 있는 일부 주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셨네요. 주승자 통신원 앞으로도 계속 소식 전해 주셔야 할 텐데 모쪼록 안전을 좀 잘 확보하시고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이번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복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의 시청자들과 연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에서 활동하고 계신 KBS 재난통신원을 또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인 부산 연재 FM의 정경희 대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신 지역이 이제 부산 연제구일 텐데 현재 좀 안전한 곳에서 물론 전화를 하고 계신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계신 곳 상황이 일단 현재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11시에 바닷가 주변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번 태풍으로 최고 400mm가량의 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후 2, 3시부터는 빗방울이 굵게 내리다가 지금은 조금 잦아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마치 태풍에 눈에 든 것처럼 조금 고요한 상태인데요. 빠르게 귀가하려는 차량들 때문에 5시부터 연산교차로 쪽 주변이 막히다가 7시 이후부터는 도로가 굉장히 한산해졌습니다. 네. 이번 흰남노 태풍은 다른 때보다 바람이 거셀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주민들은 태풍에 대비해서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단단히 묶고 아파트 유리창은 테이프로 붙이고 바닷가 주변 상가 상인들은 차수막을 치고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으로 소방차가 배치되거나 현수막이 아래로 내려져 있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동해 남부선 전철이라든지 지하철 등 운행이 중단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했고 또 상습 침수 지역이나 저지대 주차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신 곳에서 부산 온천촌이 좀 가깝죠? 예, 가깝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호우 때마다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인 만큼 특별히 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온천천은 태풍이 오면 항상 수위가 높아지고 범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매년 발생합니다. 온천천 주변에 고사목이나 태극기 같은 시설물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연제구 온천천 관리팀에서 며칠 전부터 대비를 하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후 6시쯤 주변을 돌아봤을 때 진입 통제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가림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대비해서인지 동래구 쪽에서 온천청 방면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를 오후부터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고요. 대신에 재난안전에 대비한 전광판 안내 멘트가 계속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온천천 주변에 재난방송을 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는데 퇴근길로 온천천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진입 통제 테이프가 쳐져 있음에도 진입해서 길을 가는 모습은 조금 위험해 보였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특히 작년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파크시티 아파트 쪽 현재 재난 대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니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가 쳐져 있었지만 주민들의 진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니다가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촘촘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부산 수영 광안리 해변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있고 한데요. 계속해서 파도가 치면서 포말이 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번 태풍은 지금 계속 바람이 특히 이제 강하다. 뭐 초속 40m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해안가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뭐 대비들을 좀 하고 계시겠죠? 네, 해운대 근처 방파대 앞쪽에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린시티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일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서 이곳 주변 상인들이 오후까지도 대피하지 않고 곳곳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빌딩 주변 상가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고 합판을 쳐서 차수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이외에도 영도나 주변 바닷가 주택들의 피해도 예상됐는데 영도 앞바다에서 직접 주민들이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 영상을 보내오신 것들을 보아도 파도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네. 뭐 이제 부산에 살고 계신 분으로서 이번 태풍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정부나 지자체 혹은 동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부산은 바닷가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산간 지역, 지대가 낮은 침수 지역 등 태풍 피해가 다각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제보나 대비에 대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각 지역을 잘 아는 동사무 직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 반가웠는데요. 민과 간이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리포터를 양성하고 또 각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정보들을 지자체가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특히 기장 고리 원전 중심으로 태풍 대비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번 비 피해를 대비하는 주변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지자체에서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해보험을 지원해주거나 모래주머니를 좀 더 넉넉히 배분해주는 등 침수나 태풍 피해에 대비해서 부산시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더 현실적인 얘기들도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산 연재 FM 정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태풍 전문가를 또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번 태풍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문일주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문일주 위원님, 현재 이제 태풍 흰남노가 좀 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북상해 있을 것 같은데 현 위치 자세히 좀 전해주시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언제쯤 도달할 걸로 보이시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예, 현재 흰남노는 서귀포 남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밤 12시 자정경 서귀포 부근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내일 아침 6시경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태풍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점점 빨라져서 어제 예측한 것보다 도달 시간이 약 3시간 당겨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흰남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태풍의 특징이 좀 특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흰남노의 가장 큰 특징은 태풍 두 개가 합쳐진 거대한 태풍이라는 겁니다. 흰남노는 발달하는 동안 자기 몸집보다도 더 큰 거대한 열대 저하부를 흡수하면서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강풍 반경이 1.5배 정도 커졌고요. 비를 뿌릴 수 있는 수증기 양도 크게 늘어 매우 위험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흰남노는 27도의 고위도에서 발생해서 초강력 태풍까지 도달한 유일한 태풍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흰남노가 일반적인 태풍과는 달리 북상을 하지 않고 북서태평양에서 가장 수온이 높은 남서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동 경로상의 동중국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태풍은 더 잘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초강력 태풍으로 커가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번 태풍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좀 우려됩니다. 앞서도 이제 몇몇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보통 태풍 피해는 비와 바람으로 나뉘잖아요. 이번엔 양쪽 다 지금 큰 피해가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흰남노는 강도가 매우 세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 피해는 우려되고요. 여기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태풍이 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벌써 누적 강수량이 500mm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엄청난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은 비 피해와 바람 피해 모두가 이제 우려되고요. 또 한 가지 이번 태풍은 크기가 매우 커서 더 높고 긴 파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들이 연안에 도달하면 방파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월파에 대한 피해도 더욱 증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의 여러 특징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문일주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엔 태풍 흰남노 관련 실시간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S 김용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자, 김 기자, 네. 지금 이 시각 전국 지역별 상황을 좀 CCTV를 보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CCTV 몇 곳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남 창원 진해구 속천항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CCTV 보여드릴 테니까 바깥에 나가서 비가 지금 많이 오나 바람 많이 부나 보지 마시고요. 이 화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나가지 마세요. 계속 부탁드리는데 이런 곳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이 지금 배가 아주 잘 정박돼 있는데 제가 CCTV 보는 와중에도 계속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없이 이제부터는 계속 움직이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서 대항동, 그러니까 부산 강서구 쪽인데요. 지금 태풍이 제주 쪽에서부터 이제 남해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제 부산 쪽으로 향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어디라고 설명할 것 없이 파도 아주 많이 치고 있고요. 또 이 일대도 구경하신 분들 꽤 계셨습니다. 부산 강서구도 머지않아 우리 상황이 제주 앞서 보신 그 상황들과 맞닥뜨리니까 이어서 제 부산 계신 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파제를 넘어서 부산 강서 두분 방파제 파도가 월파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들도 이제는 점점 통제를 좀 해야 됩니다. 부산 강서구 계신 분들, 지자체 계신 분들 특히 두문 방파제 앞쪽에 이 길가 사람들, 차량들 통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부산 영도 감지 해변. 자, 이 해변은 애초에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 지역까지만 물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뭐 보이시죠? 물이 이 위까지 쭉 올라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또 남해안 지역, 특히 여수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만조 시기와 겹칩니다. 태풍 중심 기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만큼 해수면이 올라온 상태에서 태풍이 파도를 또 몰고 오고 또 비가 몰아치면은 물이 더 안 빠집니다. 해안가 저지대 계신 분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이런 해변가 나오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산 남구 5, 6도 선착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도 월파 치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등대 불 들어오고 있고 다행히 이 일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지금 보세요. 쭉 올라와서 방파제 넘어서 올라옵니다. 아직 태풍이 제주 일대 있지만은 지금 부산 지역도 이런 상황이니까 뭐 태풍이 언제 어디에 상륙한다, 어디를 지난다 무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특히 남해안 지역, 뭐 부산, 경남 지역까지 모든 것이 영향권에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까지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역분들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네. 태풍이 흰남노가 지나갈 때까지 저희 KBS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KBS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는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인터넷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태풍 흰남노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서귀포 남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을 했습니다.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KBS 재난감시 CCTV를 보면 제주 마라도의 모습을 보시면 쉴 새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태풍은 오늘 자정 무렵에 제주 서귀포 부근까지 도달을 하게 했고 내일 이른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까지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특보는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폭풍처럼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까지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위력입니다. 되도록 집에 머무르시고요. 안전한 지대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태풍이 점점 북상하고 있음에 따라서 전국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산지는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내일까지 제주 산지는 최고 600mm, 그 밖에 남해안과 동해안, 지리산 부근과 울릉도 독도는 40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100에서 250mm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또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12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요. 또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폭풍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시면서 해안가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태풍 흰남노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서귀포 남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상태입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비롯한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KBS는 태풍 흰남노가 지나갈 때까지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특집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